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좀 거래량이 늘었다는 게 보니까 아무래도 3040이 다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 집 마련,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아무래도 보금자리 특례 때문에 아무래도 생애 최초나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레인TV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3040 이런 분들이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내 집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한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지금 줄이겠다고 50년 만기를 좀 줄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할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전세는 없을 거라고 그죠? 왜냐하면 찻잔 속의 태풍이고 이제 미리 다 예견한 거는 사실 위기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 제가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9월달 됐는데 오히려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오르고 있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고 생각보다 역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방송 예전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상저하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점점 좋아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지금 하반기 9월 달인데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추석 전후로 좀 기점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에 또 총선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추석 전과 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건 맞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더라도 추석 전에는 잘 안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명절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인들 막 이렇게 모이고 친척들 모이면 야, 너 뭐 집 샀네 안 샀네 뭐 어디 샀는데 얼마 올랐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추석 이후에 또 이제 집값이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추석 전에 뭐 금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런 금매물들도 추석 전에 잡으시는 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역전세는 생각보다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해서 이제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추석 이후에는 거래량이나 이런 거는 좀 나아질 것 같고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게 좋은 호재를 발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발표가 됐던 게 신분당선 연장이 무산이 좀 됐지 않습니까? 네, 무산이 됐는데 그거에 뭐 대안을 이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얘기가 좀 나온다거나 근데 저는 이제 신분당선이 사실은 투자의 100%가 없기 때문에 100% 된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돼도 저는 이제 그 삼성역 쪽에 좀 그래도 투자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GTX-A는 사실은 그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당선이 안 되더라도 GTX-A가 뚫리면 그 삼성역에서 연신내역까지 갈아타면 GTX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 그게 무산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GTX가 뚫리면 어차피 삼성역 일대도 호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있어서 모든 거를 다 100% 내가 그 계획한 대로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제 리스크도 좀 감안해서 그다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도 괜찮지 또 호재가 다른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또 대안이 있는가 이런 것도 잘 체크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뭐 삼성 김포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삼성 김포만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투자한 지역은 전혀 다른 지역들이거든요. 전혀 다른 지역들이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제 5호선 연장도 사실 요번에 8월 말에 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인천에서 검단에서 세정거장 검단을 하자고 하니까 좀 그게 좀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마 9월 달에 발표가 날 것 같고 아무튼 5호선 연장이 되면 김포 쪽도 아무래도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김포만 딱 투자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김포도 투자하고 삼성도 투자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만 국한돼서 여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근데 제가 다음 시간이나 또 다음에는 또 제가 다음에 또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시황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뭔가 지금 피드백이 많이 왔었던 모양인가 보죠? 네네. 지난 방송까지 해서 뭔가 김포와 삼성역과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추석 때 친척분들하고 부동산 얘기 하세요? 궁금하네요. 하세요? 부동산 얘기 같은 거? 저희 집에서는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왜냐면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재산 얘기 나오고 또 술이 한 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차례 지내고 그럼 이제 오후 3, 4시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형이 뭐 이제 막 이런 하는 집도 있죠. 좋은 집이다. 저희 집만 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4형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 둘 있고 형이 있는데 이제 작은 누나는 부동산에 좀 관심이 없고 저희 큰 누나랑 이제 형은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이제 좀 조언을 좀 드려서
이제 현관 형님 같은 경우 위례 신도시도 당첨도 됐어요. 예. 위례 신도시 당첨되고 뭐 큰 누나도 이제 제가 좀 조언 드려서 요번에 이제 조카 2명도 제가 이제 청약 당첨을 시켜줬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형도 예전에 제가 추천해서 뭐 오피스도 사고, 상가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 좀 올랐거든요, 사실. 올랐고, 이제 큰 누나도 이제 제가 사라는 거 사서 뭐 그래도 그냥 나쁘지 않고, 또 월세도 받고 있고, 작년인가? 재작년, 2년 됐구나. 이게 조카들이 아직 26,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청약이 벌써 당첨이 돼서 아파트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 2명이거든요, 조카 2명이. 그래서, 좋아하시죠. 그래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하는 거죠, 가볍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성공한 경험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투자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실패하거나 좀 이제 기분 나쁘면 뭔가 투자했는데 뭔가 안 좋으면은 얘기가 금기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대 아파트랑 사실은 그 일반 아파트랑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 일반 매매랑 임대 아파트 분양이랑 큰 차이가 그 1억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이게 한 10억이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그대로잖아요. 임대 아파트. 근데 이 분양가보다 10억이 올라 버리니까 그 동네에서는 집값 얘기하는 게 금지어가 된 거예요. 금지어가. 함부로 집값 얘기하면은 이제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억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어떤 사람은 10억 정도의 자산이 불어난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아무것도 불어난 게 없으니까 얼마나 맨날 진짜 말은 못하지만 진짜 밤에 잠도 못 자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선택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서 함부로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위기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 봐서. 그래서 뭐 저희 집안은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형제들 모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하고 또 어디 괜찮냐, 또 동생이 제가 이쪽 일을 하니까 어디 괜찮냐, 또 어디 투자하고 있다, 저 어디 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은 또 그러냐 또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확실한 집안에 확실한 전문가가 딱 차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우리 형이랑 누나도 거의 준 전문가가 다 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또 제 얘기하면은 또 좀 걸러 듣는 것도 있고 오히려 또 반대적인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도 또 역으로 또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서로 윈윈이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가만 보면은 이게 집안에 한 명 이런 쪽이 좀 밝은 사람이 있으면 잘 되는 집안은 그게 다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다 부동산 쪽으로. 근데 또 집안에 한 명 사업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으로 말아먹고 네. 주식으로 또 막 이렇게 주식도 그렇고 이렇게 막 말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한 명이 잘해야 되는데 저도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딴 거 아니고 이제 이 부동산 쪽 관심을 하고 저는 사업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계속 이제 명절 얘기가 나오는데 명절 네네. 전이니까 네. 친척들이 모이면 네. 각자 소비하는 콘텐츠들이 다르단 말이죠. 증권사 출신의 뭐 연말 폭락 기다려라. 뭐 집 산 사람들 앞으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썸네일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콘텐츠들도 지금도 9월 초인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우리 해볼게. 우리가 그 분위기 자체는 어떠냐면 작년 연말이 진짜 가장 암담하지 않았어요? 작년 연말이? 완전 우울했죠. 완전 우울하고 그때는 저같이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짓밟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집값 받아쳤다고 하는 순간 댓글들이 쫙 달리면서 악플들이 악플 잘 안 달리는데 악플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면서 네가 뭘 아냐부터 시작해서 6개월 있다 두고 보자. 근데 그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분들은 또 댓글 안 달잖아요. 아니, 거기다 답글을 다시 하죠. 6개월 지났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했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제가 가만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그런 얘기를 몇십 년째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1년에도 그렇고 2년에도 그렇고 3년, 4년 그러다가 어쨌든 하락장 한번 맞으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붐해서 한 거지. 사실 그 계속 하락장 주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누구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계속 뭐 10년 전부터 하락하신다는 분 계신데요. 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하니까 이제 최근에 더 많이 좀 뜨신 거지.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추종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추종자들이 있으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이게 뭐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사실 본인들도 잘 모를 텐데 그냥 이제 주구장창 이제 일관성의 법칙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짜 저희가 어제도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지만 기사거리가 없을 정도로 진짜 약간 좀 조용한 시장? 약간 그냥 뭐 규제가 풀린다 어쩐다 뭐 발표도 없고 뭐 새로운 내용도 없고 뭐
특별히 나올 내용이 그렇죠. 없는 네. 상황, 그냥 조용히 그냥 그렇죠. 이런 느낌인 것 네네. 같아요. 그냥. 네. 근데 그럼에도 간간히 이제 거래는 되고 있고, 저는 추석 지나면 조금 더 그게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감지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그거를 막 어떻게 뭐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오랜 이제 필드에 제가 한 20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그럼 약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추석 이후에는 좀 더 활발해질 것 같다. 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